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부길입니다.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해야 됩니다. 조국은 어차피 정류장이었습니다. 정착력을 직접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민주당의 선거 개입 관련해 가지고 추미애도 직접 수사해야 될 것입니다.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밤늦게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혐의, 이걸 이제 직권남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 발부를 거부한 것입니다. 검찰은 불법이 명백한 비위를 확인하고도 수사 의뢰 같은 직접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자체가 민정수석의 직무에 위배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조국은 여기에 대해서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이 대통령을 보호자 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서 정책적 고려 때문에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는데 법원이 조국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국에 대한 영장 기각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판결문도 무시한, 그야말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조치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불발은 문재인 정권이 문제를 삼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 사례에 비춰봐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법적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구속됐었는데, 이 조국 전 수석은 진행되고 있던 감찰, 그것도 상당한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돌연 감찰을 중단시키고 심지어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는 점에서 우병우보다 더 적극적으로 직권남용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피해간 것입니다. 당시 법원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고위공직자 비위 등이 확인되면 감찰에 착수한 뒤에 직접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런 판례를 본다면 조국 전 수석의 유재수 감찰 중단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여기에 청와대가 유재수에 대한 비위 내용을 온전하게 파악하고서도 금융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도 직무유기입니다. 단지 사표만 내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재수가 오히려 영전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조국이 일면식도 없던 유재수의 감찰을 돌연 중단시키게 된 배경입니다. 조국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는 친문 인사들의 감찰 중단 요청이 백운호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조국에게 전달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서 감찰을 중단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검찰의 주장이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대한 수사는 결코 멈춰설 수 없습니다. 조국에 대한 수사가 어차피 종착점이 아니고 경유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는 조국을 넘어서 청와대 핵심으로 갑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도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 신문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은 조국에 대한 수사는 단지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비리도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청와대 개입 의혹입니다. 특히 이 지방선거 개입 문제는 문재인 정권 자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 개입의 핵심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갈래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만은 이 울산시장 선거만 하더라도 그 선거 개입의 한 중심에 민정수석실이 있고요. 이를 총체적으로 책임진 이가 바로 조국 전 수석입니다. 여기에 울산시장 선거만 아니라 제주도지사 선거, 그리고 경상남도 몇 지역에 대한 선거 개입 의혹도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민정수석실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선거 개입에 조국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조국이 선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죠. 그렇다 그러면 누군가의 지시나 사주를 받고 이를 수행한 중간 체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국을 그렇게 움직이게 한 최종 책임자는 누굴까요? 누가 조국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그 배우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지목합니다. 조국을 그렇게 흔들 수 있는 권한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산시장 것만 하더라도 송병기의 업무 수첩에 나타나는 VIP가 바로 선거 개입의 핵심 당사자라는 것 누가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1월 달에 우병우 구속 농성장을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처럼 수사를 거부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상 지위를 피의자로 전환해서 더 강도 높은 그런 수사 의지를 보유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말대로 하면 됩니다. 문재인 말대로 하면 된다 이거죠. 지금 보세요. 청와대의 사주에 의한 경찰의 하명수사. 그럼 뭐 다 사실로 드러났죠. 그 모든 내용들이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아주 세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입수한 전화통화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청와대 선거 개입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거 개입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청와대의 전 직원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누가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송철을 도우라고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청와대 소속 공무원의 선거 기획 및 개입 제86조인데요. 그건 물론이고 선거운동이라든지 불출마 등의 대가로 공직 제공 의사를 밝히는 것 135조 제230조에 나오는데 이거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57조 5와 57조 6은 아주 무거운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7조 5는 당원 등 매수 금지이고요. 57조 6은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부터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인사수석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비서관들이 총동원돼가지고 이 모든 법률을 다 위반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 하나 볼까요? 법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새누리당 예비 후보에 대한 다수의 여론조사를 돌리고 친박 후보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그래가지고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 기획 및 개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측이 뭐라 그랬냐면 선거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검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선거 역시 겨우 당내 경선인데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하고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선거 개입을 비교해 보면 이게 천양지차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죄질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우병우하고 조국하고 죄질 비교 이 비슷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내 경선이었습니다. 친박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것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의 경우에는 선거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선거의 판세를 조작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메랑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청와대는 관례적으로 여겨왔던 것들까지도 적폐로 몰면서 엄격한 법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 정권 사람들이 많이 감옥에 갔지요. 이젠 그 칼날들이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부터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 대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이 공정선거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정권의 정당성마저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핵심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미 증거, 그러니까 송병기 업무일지 증거 있잖아요. 진술, 임동호의 인터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은
한병도, 조국, 임종석을 넘어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 직접 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나타난 상황으로만 봐도 수사의 종착지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민정수석 등의 선거 개입 의심 행위가 아니라 이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문 대통령을 조사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특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특권은 인정하더라도 범죄 유무를 가려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불과 3년 전 박근혜 대통령도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결심에 따라서 수사를 받아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검찰은 이런 선거 공작에 민주당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했는지도 수사해야 됩니다. 송병기의 업무 일지를 보면 중앙당과 청와대 힘을 빌려 제거한다, 뭐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또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선거 조작에 개입했다는 것이죠. 특히 선거라는 것이 청와대가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당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 선거 조작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의 대표가 누굽니까? 이번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미애입니다. 그리고 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윤호중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둘 다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이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추미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까? 이젠 검찰의 칼날이 바로 그 둘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YTimes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